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서정진 채널 진행자 조팀장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저는 실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달달한 커피 한 잔씩 꼭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나요? 저는 커피보다는 시원한 맥주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하면 훨씬 좋은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에 더우니까 맥주가 많이 땡기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 알코올이랑 당분 성분 때문에 맥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던 게 당뇨에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많이 머릿속에 좀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떻게 당뇨에 대해서 많이 아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신 그런 계기들이 있으실까요? 벌써 한 25년 전인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 발령을 받고 젊은 교수 시절에 당뇨병 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반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원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상당히 불쌍하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돼서 잘 먹지도 못하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요, 이빨에 이로도 이게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합병증을 이로는 잘 안 오는데 특이하게 이로 와가지고 이가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가 하나씩 먹다 보면 이렇게 가로치고 으스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틀니를 할 그런 사태까지 왔었어요. 지금 뭐 지이빨이 없어요. 그냥 틀니로 그냥. 어머 웬일이야. 42. 합병증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눈이나 심장이나 다리 이런 데 미세 혈관이 있는 곳에 합병증이 와서 다리를 자르거나 신장 때문에 투석을 하거나 실명이 되거나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데 치아의 경우는 이를 뽑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를 무지 많이 뽑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항력이 떨어져서 금방 염증이 조그맣게 있던 것이 확 번져서 여러 개 발치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치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당뇨 환자들을 볼 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잇몸 관리, 치석 관리를 잘해서 발치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람이 이제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리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약물도 먹겠죠. 꼭 필요한 것이 당뇨 환자들의 수면의 질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수면의 질 관리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건강한 사람도 그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을 청소를 합니다. 피로를 회복시켜서 몸의 저항력도 올라가고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면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짜증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르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에도 안 좋고 그것이 혈당을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게 되니까 혈당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을 잘 못 잘 경우에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에 잠을 잘 자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아세요? 많이 깬다거나 자다가 뒤척이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잠을 잘 못 잘 때 이렇게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몸을 계속 뒤척거리면서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원인이 달라요. 2시에 깨는 사람, 4시에 깨는 사람 한 번, 두 번 계속 깨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의 구강 안에서 탄소가 들어가는 것들 또는 공기의 길, 에어웨이를 좀 더 넓혀준다거나 에어웨이가 조금 퀄리티가 좋도록 입안에 장치를 껴서 잘 때 끼고 자면 이를 악물지 못하니까 잠을 좀 더 깊게 잘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코를 덜 골게 하거나 또는 수면 무호흡이 없게 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런 진료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당뇨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 수면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으니 좀 더 당뇨가 정확히 무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당뇨병 그러면 이제 과거에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 소변에 당 성분이 나온다 해서 당뇨라고 하고 그 이름을 지금도 사실 쓰고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몸의 혈관 내에 당 성분이 많은 거죠. 그 가볍고 깨끗한 피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이 많이 붙어 있어서 좀 찐득찐득하고 좀 무거운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그래요. 제가 뭐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택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택배원이고요. 여기는 택배를 받는 뭐 주부나 아니면 택배를 받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를 타고 와서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복도를 지나서 띵동 누르고 여기 택배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택배의 딜리버리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게 이제 택배가 당이라고 생각해요. 당 성분이에요. 포도당. 저는 택배원은 이걸 전달해 주는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집에서 세포 안에서 이 당을 받는 사람이죠. 리셉터 또는 수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을 주면 딱 받으시고 여기서 이 당을 잘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슐린인 이 택배원이 피가 마른 거예요. 뭐 유전적인 원인이든 어디든 아니 어렸을 없어요. 때부터 있었는데 아니 아예 없어요 없어서 그냥. 생기는 현상이 당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든지 인슐린 펌프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제1형 당뇨입니다. 두 번째, 1형이 있으면 2형이 있겠죠. 2형은 뭐냐? 정상적인 인슐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세포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2번이나 3번 정도 택배 오면 괜찮아요.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20번, 30번 택배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편할까요? 귀찮을까요? 귀찮죠. 너무 자주 먹거나 뭐 콜라도 먹고 맥주도 많이 마시고 자주 먹고 간식도 많이 먹고 또 자주 먹거나 과식을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 받는 사람이 귀찮아지겠죠. 자, 인슐린이 와서 띵동 했는데 여기 받는 리셉터 하시는 분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하기 싫어 또는 이러고 가세요 하고 막 분실이 되고 인슐린에 저항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이 지방 성분이 많은 이런 분들에게 주로 생기는데요. 이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어렵고 지금 아마 선생님이 해주신 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것들 궁금증이 생기면 저희 선생님께 이것저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얼마든지 여쭤봐 주십시오.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기까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린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한 집에 배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택배원을 고용해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이제 과로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니까 돈도 옛날에 100만 원이면 됐으면 200만 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인슐린이 생긴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 너무 힘들어요. 인슐린도. 그러니 다른 업종 전환을 해버려요. 딴 데가 택시를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정상적인 택배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는 이 택배가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이런 복도에 남겨져 있거나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저런 큰 대로변에 막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혈관에 이런 당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고혈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뇨와 치과 질환, 특히 잇몸 질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